안녕하세요.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서당인문학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두 번째 인이라는 키워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현판을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현판이 걸려있는 그 구조물이 이제 과거에 위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생겼고, 요것은 이제 현재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현판이 흥인지문인데, 저 흥인지문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예도, 예라는 그 개념도 숭례문이라고 하는 그 현판에 들어있지만,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이 현판에도 오늘 강의할 주제인 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우리의 수도, 우리나라 수도인 이 서울의 그 성곽의 4개의 대문인 사대문에 걸려있는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것이기도 한 이제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 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인을 중심으로 동양 사상의 한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그 김종호 선생, 대동여지도를 그리신 김종호 선생이 그린 그림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수선전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수선전도는 한양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맨 위쪽에 이것이 그 삼각산입니다. 저 3개의 뿔처럼 되어 있는, 그리고 맨 아래 조금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 저것이 한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산 아래 한강 위쪽에 있는 이제 저곳을 한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한양전도라고 하지 않고 수선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수선전도는 그 한서유림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수선 자경사시, 수선 으뜸 가는 선을 세우는 것, 건수선, 수선을 세우는 것은 서울에서부터, 경사가 이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거, 저 말에서 이제 따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으뜸 가는 선, 이것이 수선입니다. 수선.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를 경영을 하려면 그 나라가 선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선, 그것이 수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우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서울이 말하자면 그 나라의,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나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하라고, 선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선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법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자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그러면 지도층부터 해야죠. 지도층부터 법을 지켜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갖게 되죠. 그게 서울에서부터 비롯돼요. 서울에서부터 그게 시작되어서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의 또 다른 이름을 수선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선전도 이렇게 지은 것이,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수선이라는 게 이제 서울을 지칭하는 것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서울의 이 삼각산이 주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 집이 있으면 그 지붕에 해당하는 것처럼 서울의 지붕이 이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삼각산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삼각이라고 하는 세 개의 뿔이라고 하는 이 삼각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삼각으로 그린 것이고, 한강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강 남쪽은 사실 한양이 아니죠. 한양이 아니고 한강 북쪽이 한양입니다. 저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삼각산이 이렇게 백운봉이 제일 가운데 있고, 인수봉이 있고, 노적봉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삼각산이 그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 산들을 둘러서 성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성곽이죠. 서울 성곽. 이렇게 있고, 그 성곽 외부에서 성곽 내부로 들어가는데 문들이 있습니다. 총 8개의 문이 있는데요. 4개의 대문이 있고 4개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대문이 흥인지문,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의 대문이 돈의문, 남쪽이 숭례문, 북쪽이 숙정문,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소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신각이라고 하는 종각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 아까 앞에서 보신 흥인지문은 바로 요 동대문의 현판이죠.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흥인지문은 뭐 요즘에는 이제 보물이니 국보니 이런 표현을 1호, 2호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쓰기로 얼마 전에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인지문. 저 숭례문도 이제 소실이 한번 됐기도 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파랑색 흥인지문의 인, 숭례문의 예, 그 다음에 돈의문의 의, 그 다음에 보신각의 신, 이런 걸 보면 북대문이 북쪽에 지혜 지자가 들어가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대문에는 지혜 지자를 쓰지 않고 숙정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북대문에서 가까운 곳에 홍지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홍지문, 실제로 지금 이렇게 홍지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혜 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 의, 예, 지, 신 하는 그 유학의 개념을 인용해서 대문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흥인지문은 인을 일으켜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 흥기시킨다 하는 의미고, 돈의문은 의로움을 돈독하게 두텁게 한다라는 뜻이고, 숭례문은 예를 숭상하다, 높이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지문은 지혜를 넓게 한다는 뜻이고, 보신각은 믿음을, 이 종소리가 온 나라에 퍼져가듯이 온 나라에 두루 넓게 펼쳐져 나가도록 한다. 믿음을.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것 속에는 이제 이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인데요. 사신도. 그래서 이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동서남북이 있다 그러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데, 이 청룡은 이 청색이라서 청룡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동방의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용인데 청룡으로. 그 다음에 서방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백색이라서 호랑이지만 백호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주작할 때 남쪽은 이 붉은색이라서, 남방의 색깔이 붉은색이라서 주작 이렇게 쓴 것이고, 현무는 북방의 색깔이 검은색이라서 현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을 지키는 이제 그 사신 4개의 신장들 중에 동쪽을 지키는 청룡이 신장인데, 이게 요것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동쪽은 봄하고 매치가 됩니다. 봄. 그러니까 계절로는 봄에 해당하는 것이고 땅의 동쪽이라는 이 방위는 계절로는 봄에 해당하고 신장으로 치면 청룡이 담당하는 방위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인자를 넣어서 흥인지문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인의예지 신으로 했을 때는 인간의 본성으로 했을 때는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숭예문이라고 예자를 넣어서 남대문의 이름을 그렇게 쓴 것이죠. 마찬가지로 서쪽은 가을에 해당하고 인의예지 본성으로는 의로움에 해당을 해서 돈의문 이렇게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겨울에 해당하는데 겨울에 해당하는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지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봄이라는 계절이 이 만물을 소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살리는 그런 계절이죠. 봄이. 이제 겨울 다음에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인의 성질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하고 봄하고는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게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고 측은하게 여기고 이제 하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든 것이 가장 번창했을 때가 여름이죠. 가장 왕성하고 번창한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것이 예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를 했는데 이 예라고 하는 게 일종의 문화 개념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사회가 가장 문화적으로 이제 그 수준 높은 차원에 도달하는 것을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에 맞는 예가 실현된 개인의 삶이라든가 사회 운영은 마치 이제 가장 여름이 번성한 시기인 것처럼 가장 그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상황을 연출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이제 여름의 번성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 결실을 맺는 계절이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씨앗 열매를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것이 의이죠. 그것이 가을의 성질과 닮았다고 보는 겁니다. 겨울은 이 가을에 남겨진 그 씨앗 그리고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겨울을 잘못 넘기면 죽고요. 겨울을 잘 넘기면 이 생명이 그 다음 생명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한 번의 그 생명의 사이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 겨울을 잘 나느냐 못 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의 혹한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내 안에 지혜를 간직하는 것. 일이 닥치기 전에 지혜를 준비해 두었다가 그 지혜에 입각해서 이제 일이 닥치면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그 지혜를 준비하는 기간이 겨울이 이 지혜와 닮았다고 생각해서 지자가 겨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에 따라서 동쪽에는 인, 서쪽에는 의, 남쪽엔 예, 북쪽엔 지,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믿을 신자 신 이렇게 이제 넣은 것인데 이런 생각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하늘과 땅과 신과 사람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관성을 갖고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동양 사상은.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신 것은 여기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주역의 동양 고전인 주역에 따르면 이 봄의 원리에 해당하는 게 원, 여름이 형, 가을이 이, 겨울이 정. 그래서 원형 이정이 이제 하늘의 그 본성이고 그 원의 본성을 인간이 부여받은 것이 인, 형이 의, 이가 예. 요게 바뀌었습니다. 요 예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형이 예고 이가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이 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원형 이정, 추나추동, 동서남북, 인의예지, 그 다음에 청룡, 주작, 백호, 현무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문화를 읽는 그 코드들이니까요. 그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의 그 한양의 서울의 사대문도 이제 그런 원리를 반영해서 이름들이 그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대문과 이제 홍지문은 아까 숙정문 대신에 홍지문으로 제가 대체를 한 겁니다. 인의예지에 따라서 이렇게 됐고 중앙에 이제 보신각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의 현판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이 현판들을 잘 보시면 이 5개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숭례문이다. 그래서 왜 숭례문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다른 건 다 괄호로 쓰여 있는데 숭례문만 세로로 쓰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흥인진문도 세로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숭례문이 세로로 쓰인 것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 동작동의 그 이제 뭐 그 화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누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썼다는 설도 있고 이제 그 풍수 지리에 따라서 혹은 이제 아까 이 남쪽이 그 여름에 해당하는 계절에 여름이라는 계절에 해당하는 방위이고 또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루로 치면 1년의 여름에 해당하는 것이 정오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침이고 정오고 저희가 저녁이고 여기가 밤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오방향이니까 여기 북쪽이 자방향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오인데 정오가 날이 가장 높으니까 해가 가장 높이 뜨는데 그러니까 이제 높을 숭자를 썼을 때 이제 높이 치솟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숭례문이라고 썼다고 하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세로로 쓰였기 때문에 숭례문이라는 것은 이제 틀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홍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건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였는데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였다. 이것은 현대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답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은 보신각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은 황금으로 썼다고 금색으로 썼다고. 이것도 현대에서 이제 다시 건축을 다시 하면서 저렇게 쓴 거죠. 정답은 흥인지문입니다. 왜 흥인지문이냐면 다른 건 다 3글자인데 얘만 4글자입니다. 얘만. 그러면 원래부터 흥인지문이었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중에 태조 5년 병자년 1396년 9월 24일자 조선 왕조실록 태조실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 쌓는 역사를 마치고 정부들이 이제 그 성 쌓는 역사에 동원된 인부들을 말합니다. 정부들을 돌려보내었다. 정북은 숙청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숙정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숙청문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청문에서 정문으로 좀 바뀐 거죠.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은 숙청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 겨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겨울이 이 한 해의 그 생명 활동을 싹 정리를 하는 거죠. 다음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부 깨끗이 청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숙청이라는 게 우리가 뭐 혹은 뭐 그 정치적으로 피해 숙청 이런 말도 하지만 숙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세다고 이제 바르지 못한 걸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로 정자로 숙정문으로 나중에 이제 고치게 되는데 처음엔 숙청문으로 했었고 동북쪽 이게 이제 소문이죠. 홍하문. 속칭 동소문이라고 하고 정동은 흥인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동대문의 가장 첫 번째 이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거기에 흥인문이라고 나와요. 다른 것처럼 세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 글자로. 그리고 속칭 동대문이라 하고 동남쪽은 광희문이라고 하니 속칭 수구문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정남쪽은 숭례문, 정서는 돈의문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할 때 정동쪽이 흥인문이라고 등장을 한다는 거. 이게 1396년 조선이 1394년에 개창이 됐는데 1396년 실제로 이제 성을 쌓고 이제 이름을 그 현판을 붙이면서 지었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삼봉정도전인데 그 삼봉정도전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삼봉집입니다. 그 삼봉집의 14번째 권 23번째 장을 보시면 여기 동흥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공에게, 이 공이 삼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삼봉집 14번째 사실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도전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글 속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새 궁궐과 모든 전각 및 문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했다. 임금이 공에게, 정도전에게. 그래서 공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그 의미를 적어서 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새 궁궐의 이름은 경복. 이때 이제 지어 올린 삼봉이 지어 올린 이름이 경복. 그게 경복궁이죠. 경복이고 이제 임금님이 주무시는 연침은 강령전, 강령이고 동쪽과 서쪽의 작은 침전은 각각 연생전, 경성전, 연생, 경성이고 연침의 남쪽의 전각은 사정전, 이게 이제 임금의 집무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의 정전과 문은 근정전, 근정문이라고 근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제 궁궐뿐만 아니라 도성을 보면 성문이 8개인데 남쪽은 숭례, 동쪽은 흥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서쪽은 돈의, 북쪽은 숙청, 동북쪽은 홍하, 동남쪽은 강희, 서남쪽은 소덕, 서북쪽은 창의문, 창이다. 도성 안과 바깥 49개 방, 동네, 방 역시 공이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1395년 10월 달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는 1396년이었죠. 실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삼봉이 지어서 올렸고 그것을 실제 이제 성을 축조하고 도성을 만든 다음에 현판을 걸 때 기록이 이제 1년 후에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흥인지문이 아니고 흥인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른 것들은 다 여전히 그렇게 3개짜리로 남아있는데 흥인문만 흥인지문으로 바뀌었을까? 요 지자는 사실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의미가 뭘 더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의미도 없는 글자를 왜 넣었을까? 이 글자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것이 풍수지리적으로 지세를 보강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상적 측면에서 철학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서울의 지형이 이렇게 돼 있죠.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습니다. 여기 북쪽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각산이 있고 그 삼각산부터 해가지고 인왕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 인왕산 뭐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도 보시면 아시듯이 인왕산은 그 경복궁 뒤에 있는 그 인왕산은 돌산 바위산입니다.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락이 이제 이어져서 내려오는 여기 이제 그 경복궁을 지나서 광화문 뭐 지금 이제 세종문화회관 있는 막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여기가 안반지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단단하죠. 이제 그런데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가죠. 서울 안에 한양 그 도성 안에 청계천이 이 서울시청 쪽에서 동대문 왕십리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청계천이.
그러면 이제 자연 하천으로서의 청계천이라면 여기에 이제 동쪽에 여기서 쓸려 내려오는 그 퇴적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퇴적층이에요. 여기는 안반층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서 이제 그 시냇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청계천이. 그래서 여기가 낮아요. 그런데 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까 서울 성곽이라고 하는 이 서울 성이 석성이란 말이죠. 돌로, 우리나라 성들은 다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중이 어마어마하죠. 무게가.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바위니까 그 하중을 다 버텨낼 수가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요. 퇴적층이니까. 그러니까 조선 건국 초기부터 여기 동쪽에 쌓아놓은 이 성곽 혹은 여기 동쪽에 있는 이 동대문이 자꾸 구조물이 막 아래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성곽이 막 비틀어지고 문이 비틀어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뭐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이 지형에 주목하면 아까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처럼 이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지자를 넣었다.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형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위에 구조물을 세울 때 이것을 그대로 놓지 않고 이것을 평평하게 만들려면 밑에다가 고임도를 고여야 하겠지요. 이렇게 지자를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풍수지리적으로는 이제 지세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당초 그 성곽을 쌓고 그 성곽 도성의 문이라는 것은 그 도성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나가고 할 때 이용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사용하는 문에 인의 예지 신이라는 것을 이름에다 내걸었다면 결국 이 도성 안에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 소통되는 그 정신이 문화가 인의 예지 신과 같은 문화가 이 나라에 꼽히기를 염원을 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 자, 그래서 인의 예지 신을 각각 동서남북 중앙에 배치를 해서 이름을 졌는데 이 인자가 들어있는 지세의 그 구조물이 내려앉는다는 건 구조물만 내려앉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인이라는 것이 동쪽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나라의 인의 정신이 인의 문화가 떠오르기를 일어나 번성하기를 염원했던 그 염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애당초 그런 이름을 안 썼으면 상관없는데 그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였는데 그 이름을 달고 있는 구조물이 잘못되면 그 구조물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염원이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불길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의 예지가 공존하고 이렇게 같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염원을 했었던 사람들은 저 지자를 흥인이라고 하는 염원 밑에다가 고임으로써 흥인, 숭례, 돈의, 홍지, 보신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저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앉는 것은 그들로서는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인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그랬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